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2025년에 시장을 뒤흔드는 가장 큰 이슈는 관세였죠. 그런데 이 관세를 미국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시장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미국 주식 ETF 투자 클럽에 이미 전달해 드린 내용인데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께도 꼭 공유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촬영하게 됐습니다. 또 오늘은 미국 주식 ETF 투자 클럽의 마감일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이 곧바로 실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법원으로 넘어간 트럼프의 관세를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뉴스 헤드라인을 넘어선 진짜 해석입니다. 관세가 금리와 재정에 주는 영향,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주식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드립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운 이 난세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습니다. 열흘 이내에 관세를 취소하라는 명령인데요. 하지만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 불과 하루 만에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현행대로 관세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공은 항소법원으로 넘어갔죠. 원고, 그러니까 관세를 중단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6월 5일까지 반박 서류를 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6월 9일까지 재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결정에서 집행정지가 취소된다면 트럼프는 즉시 관세를 중단해야 되고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항소심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재의 관세가 유지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연방 대법원에 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요. 결국 이 문제는 연방 대법원이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결보다 더 중요한 건 관세를 부과하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느냐 아니면 취소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느냐예요. 어차피 관세의 대부분은 무역 협상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상태에서 상대국을 압박하는 상태에서 진행하느냐 아니면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양국의 협상력에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법원에서 관세를 취소한 근거는 과연 뭘까요? 이번에 문제가 된 관세는 197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합니다. IEEPA는 미국 외부에서 비롯된 국가 비상 상황이 있을 때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자산 동결, 금융거래 제한, 무역 규제 등 다양한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 4월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관세를 부과한 건 그만큼 내 의지가 강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도 있지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 근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건 전쟁이나 천재지변같이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일 때 선포하는 건데 지금 무역 적자가 나고 있다고 또는 마약이 유입되고 있다고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조치가 법원에 소송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뉴욕주를 포함한 12개 주와 미국 내 무역 기업들이 함께 소송을 냈는데요. 여기에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주도 포함될 만큼 얼마나 이 법이 논란이 됐는지 알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세를 부과한 건 권한 남용이다. 그리고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무역 적자는 수십 년간 지속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마약 유입도 국내 법 집행이 문제지 이걸 가지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세를 부과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미국 헌법 1조 8항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래 IEPA라는 법은 비상사태 때 수입에 대한 규제를 허용하는 거지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권한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은 법원이 IEPA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린 거고요. 트럼프가 이걸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도록 경종을 울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시장에서는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불안감이 생기면서 국채 금리는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IEPA에 근거한 관세만 제한하는 거지 다른 법에 의해 부여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지금 화면에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이게 이번에 법원에서 중단하라고 명령한 관세인데요. 이미 미국은 IEPA 말고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법원에 의해서 중단해야 하는 관세는 모두 IEPA에 의거한 관세인데요. 그 외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머지 관세는 그대로 계속 부과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301조 무역법인데요. 교역국이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보일 때 대통령이 직접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중국을 상대로 부과하는 관세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또 232조의 무역 확장법도 있습니다. 이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때 대통령이 해당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트럼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죠. 또 122조도 있는데요. 아예 대놓고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또 201조도 있는데요. 특정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는 태양열 발전판인데요. 이게 중국산이 늘어나면서 미국 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현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의 공통점은 관세를 부과하는 그 기준, 이게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도 나중에 법원으로 가서 다툴 수가 있는데요. 일단 현재 법원의 판결은 IEPA 단 한 개가 막힌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은요, 판결 직후에 우리에게는 15% 관세 부과가 가능한 무역법 122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을 비판하면서 항소법원에 항소를 했고요. 항소법원은 트럼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일단 관세는 계속 부과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 재판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서 본안 심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트럼프의 의지만 있다면 관세는 계속 부과될 수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명확히 줬거든요. 설사 법원이 IEPA를 통한 관세를 최종적으로 막는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122조를 써서 15%의 관세를 즉시 부과할 수 있고요. 또 모자라는 건 무역 적자가 나는 나라라는 이유로 301조를 쓸 수 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르다면 국가 안보에 걸려있다라고 하면서 232조를 쓰면 되거든요. 지금도 트럼프가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게 안보에 직결된다라면서 232조를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동차가 무슨 안보냐라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일단 정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관세를 부과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이 모든 게 법원을 통해서 막힐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요. 그 기간 동안 관세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극단적으로 모든 게 다 막혔을 때는 헌법 그대로 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건 쉽습니다. 민주당이 이걸 막기 위해서는 오직 상원에만 존재하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하면서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요. 공화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52석을 갖고 있는 공화당은 이게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의지의 문제일 뿐이지 관철은 가능합니다. 일례로 예산 조정 법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관세를 예산 조정 법안이라고 해서 처리를 하면 단순 과반인 51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합니다. 관세를 예산 조정 법안으로 보는 게 좀 근거가 빈약하긴 한데요. 어쨌든 가능한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무리수처럼 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잃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은 상황이라면 전혀 고려하지 않는 변수인데요. 트럼프 정부는 이걸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트럼프 정부의 목표는 감세와 재정 지출이에요. 그래서 3조 8천억 달러짜리 대규모 감세와 재정 지출 계획을 담은 트럼프 메가 법안을 제출해서 이미 하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애초에 세금을 줄이고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것부터가 공화당에서도 반대가 많을 만큼 무리한 법이에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공화당 의총까지 가서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욕설에 가까운 극언을 날리면서까지 찬성을 압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한 표 차로 가까스로 의결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무리수를 써서까지 추진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채를 당장 내일까지 갚아야 되는 입장인데 나한테 돈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무리수를 써서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을 할 거잖아요. 진짜 관세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3조 8천억 달러라는 국채를 추가 발행해서 조달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국채가 많아서 문제인데 여기서 국채가 더 늘어나면 지금 높아져 있는 금리는 더 상승하겠죠.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넘었는데요. 정부로선 이걸 지켜야 되는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서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면 서민들의 생활이 박살나거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자동차 대출이나 주택 대출, 신용카드, 학자금 이런 금리의 기본이 되는데요. 채권 금리가 4.5%면 민간을 상대로 한 대출 금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서민들이 이 높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경기 불황이 오고 결국 정부는 민심을 잃겠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메가 법안을 포기하자니 그동안 무리수를 써가면서 잃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과거라면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나 달러로 수요가 몰려서 미국이 위기를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세를 받으려고 여러 무리수를 주다 보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까지도 박살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의 신용 등급도 떨어진 상태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고 전쟁터에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오직 관세를 받아서 전진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퇴로가 차단된 겁니다. 다행히도 2025년의 관세 수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미국 국채나 달러의 신뢰가 훼손되면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었는데 그걸 그나마 만회시켜주는 게 관세 수입이에요. 도박장에 가서 돈을 잃고 개평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볼 때는 법원이 아무리 저렇게 해봐야 그냥 잠시 관세를 지연시키는 것뿐이지 결과적으로 관세는 트럼프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 라고 보고 원래대로 되돌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는 개별 종목에 올인하는 것보다 ETF로 분산 투자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지금은 모든 이슈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에 법원까지 시장에 끼어들면서 변수는 더 늘어났고요. 지금 주가의 움직임은 기업의 개별적인 사정보다 시장의 변동성 자체에 더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 변동성이 여러 변수를 가지고 있을수록 주가 예측이 정말 어렵죠.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시장 전체의 자금 유입은 나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가 비록 약해지긴 했지만요. 그걸 대체할 다른 투자처를 찾지 못했고요. 그래도 결국 미국이 아니냐라면서 돌아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VOO나 QQQ, SCHD 같은 미국 대표 ETF에는
엄청난 자금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일단 국채금리의 불안정성에 대비해서 채권형 ETF를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고요. 혹시라도 소비재나 물류, 반도체 같이 관세에 민감한 업종의 ETF가 있다면 조금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S&P 500을 기반으로 한 지수 ETF를 중심으로 큰 그림을 유지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이런 전략들은 저희 클럽에서 이미 공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공지를 하나 드렸는데요. 저희 미국 주식 ETF 투자 클럽의 참가 신청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ETF 투자 클럽에서는 매월 투자 라이브 방송과 함께 ETF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금리나 환율,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공유해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실제 매수 타이밍부터 ETF 비중 제한까지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개별주에서 입은 손실을 ETF 투자로 회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안에 클럽 참가 신청을 완료해주세요.